네, 요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 사이에서 OCIO 시장이 새로운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위탁받아서 대신 굴려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이 OCIO가 뭔가 좀 살펴봤더니 기업에 있는 CEO처럼 CIO,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를 외주에 두는 것, 외부에 두는 것, 아웃소스드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걸 말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이제 투자만 대행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의사 결정 자체를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 같은데 좀 더 능동적인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 시장 규모가 조만간 1,000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1,000조면 대체 얼마나 되는 규모입니까? 현재 OCIO 시장은 우선 100조 원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국민연금 그 규모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의 기금 자산 규모는 925조 원 정도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OCIO 시장이 당연히 국민연금이 굴리는 이 기금 규모보다는 작겠습니다만 향후 10년 이내에는 이 국민연금 기금 규모와 동등한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이 OCIO 시장이 6년 이내에 10배 이상 성장한 1,000조 원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10배가 커진다. 뭐 괜한 장밋빛 전망은 아닌가 의구심도 좀 드는데 특별히 이렇게 커진다고 전망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곧 시행되는 이 퇴직연금 기금제도 때문인데요. 오는 4월 14일부터 이 중소기업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앞서 설명한 이 기관들처럼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에 위탁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2028년까지 7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이 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제도가 무사히 안착할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 업계 전반으로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OCIO 시장은 1,000조 원 수준을 넘어서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연기금이나 대학 기금 같은 곳들에서만 주로 이 OCIO에 참여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확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OCIO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적게는 몇천억 원부터 또 많게는 이제 수십조 원까지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기금 투자풀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현재 수탁 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36조 원을 넘었고요. 또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의 이 주택도시기금, 또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이 있습니다. 또 예금보험공사도 올해부터 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채권 자산 외부 위탁 운용에 나선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 기관들뿐만 아니라 앞서 그 앵커가 설명한 이 대학 법인이나 또 공제회 등도 OCIO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이 대학발전기금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 또 홍익대학교 등 여타 이 대학 법인들이 이 OCIO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용을 안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기금이 상당히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이런 기금들이 왜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이렇게 증권사나 자산운용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앞서 좀 국민연금과 비교를 했는데요. 예. 이 국민연금이 굴리는 규모 자체는 900조 원으로 좀 많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자체의 이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기관들은 이 굴리는 자산 규모가 또 적을 뿐더러 이에 따라서 안에 있는 이 전문 투자 이 인력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또 금융상품은 계속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해외 투자나 대체 투자의 경우는 높은 전문성까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전문 투자 인력과 투자 역량이 충분한 증권사나 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맡겨서 투자 리스크를 줄인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22조 원을 삼성자산운용에 위탁해서 운용하는 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이 있는데요. 지난해 수익률을 보시면 6%대를 나타냈고요. 최근 3년간 누적 수익률은 25%대를 기록하면서 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기금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제 투자 위험을 줄이려고 일부 분산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용사들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각을 드러내는 업체가 어디가 있어요? 우선은 그 시장 좀 전반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직까지는 자산운용사가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70% 정도의 시장에서 자산운용사가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자산운용이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40조 원, 30조 원 운용 규모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주요 기관들의 기금 위탁 운용 사례에서도 보면 이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삼성자산운용은 6회 연속으로 연기금 투자풀 위탁 운용사에 선정이 됐고요.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연기금 투자풀은 물론 이 예금보험기금을 나눠서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자산운용은 산재보험기금,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주택도시기금의 위탁 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좀 앞서가는 형국이다 이런 거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증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고요? 맞습니다. 아직은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 자체는 좀 적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뭐 이런 입찰에 좀 참여하고 또 선정되는 경우가 좀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처음으로 외부 위탁 운용사 선정에 나선 예금보험기금에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이 NH투자증권과 KB증권, 또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이 참여한 상황이고요. 또 현재 위탁 운용사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또 군인공제회 입찰에 다수의 증권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OCIO 시장에서 증권사들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희영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자산을 외부에 위탁해 운용하는 체계인 OCIO 시장을 향해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내 OCIO 시장은 현재 약 100조 원 수준으로 일본과 미국 대비 100분의 1, 200분의 1에 그쳐 다른 선진국 대비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OCIO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부분의 OCIO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1천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사내 유보금을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금융위기 사항들의 대비를 해서 많은 유보금들을 축적을 하고 있는데 그 유보금들의 축적 기간이 좀 장기로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은행에 두는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운용을 하려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그 운용 수단으로 OCIO 쪽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성장세는 가파르게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실제 삼성증권이 지난달 9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7.2%가 2023년 이내에 OCIO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OCIO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며 기존 OCIO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들까지 시장 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OCIO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련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솔루션부 아래에 OCIO 솔루션부를 신설했고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등도 OCIO 관련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OCIO 운용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있는 상황.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은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OCIO 자금을 운용하는 반면 증권사는 기관이 맡긴 OCIO 자금을 위험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고 투자하는 랩어카운트 형태의 운용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사는 리서치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지원 조직으로 있는 리스크 본부라던가 컴플라이언스 본부라던가 그런 쪽이 운용사와는 사실 굉장히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증권사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아울러서 이 플랫폼 안에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OCIO를 맡기신 그 고객들한테 좀 더 나은 수익률과 좀 더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OCIO 시장 내 업권별 점유율은 자산운용사가 70%, 증권사가 30% 정도로 아직은 운용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증권사가 관련 시장 확보를 위해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도입 이전에 OCIO 운용 실적을 쌓기 위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간의 OCIO 입찰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굴리는 자금이 커질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이제 자금을 굴려주면 수익도 많이 좀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이 위탁운용사에게 좀 남겨지는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 OCIO 평균 보수율을 살펴봤더니 0.02에서 0.05%로 좀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연 단위로 받는 수익인가요? 한번 계약을 할 때 보통 2년 단위로 이제 OCIO를 하는데 네. 이제 그 2년을 통틀어서 이 정도의 보수를 주겠다라는 전체 운용 자금의 0.05%? 운용 자금은 아니고요. 미국의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운용 자금이 아니라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의 네, 성과 보수 0.05%요. 맞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겠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네. 이렇게 보수율이 낮으면
어떻게 뭐 수익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이 증권업계 그리고 자산운용업계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앞서 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는 4월부터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또 6년 내에 이제 1,000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뭐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미리 그 1,000조 원 시장을 1,000조 원 시장이 확대되기 전에 현재 좀 자리를 잡아야만 나중에 그 큰 시장에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들의 자금을 굴려서 목표 수익률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시켜 준다면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셈입니다. 향후 시장이 대폭 확대됐을 때 주도권을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 현재 선점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관들이 이 운용사의 독점적인 전담 조직을 요구한다거나 또 앞서 설명한 이 0.02에서 0.05라는 비합리적으로 낮은 보수율 자체는 좀 개선돼야만 이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OCIO 시장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자산 위탁자들은 운용사의 전담 조직 요구를 최소화한다거나 또 현재 보수 체계인 성과 보수 체계가 아니라 이 운용 보수 체계로 탈바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그런 뭐 제도 개선 노력이나 움직임 같은 게 지금 감지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운용 보수로 좀 체계를 자리 잡기에는 좀 많은 앞선 제도화가 좀 돼야 되는데 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이 성과 보수율을 좀 높이는 그런 움직임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좀 출혈 경쟁만 심해지는 게 아닌지 사업은 본격화됐지만 실제 증권사들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